아픈 엄마 자는 것도 싫다던 며느리의 말 믿어지세요? 저는 그날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함께 저와 끝까지 걸어가 주세요. 아픈 엄마 자는 것도 싫다니. 그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방 건너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있던 제 존재마저 불편하다니. 그 말에 저는 이 집의 손님도 아닌 짐으로 전락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숨소리를 죽였고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의 여자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병이 깊어져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부모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헌신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집에 들어올 때 당연히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늘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 한 그릇도 마치 큰 짐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침을 할 때마다 방을 나가 문을 닫는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아픈 엄마가 자는 것도 싫다고 내뱉었을 때 제 마지막 기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 수 없다고. 아프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천천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말자. 더 이상 이 집에 매달리지 말자. 제 삶을 제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속을 털어놓을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떠나도 찾지 않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건 제 자존심을 더 무너뜨릴 뿐이었습니다. 방 안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늙은 몸이라도 남은 힘을 다해서라도 다시 걸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은 희미했지만 제 눈에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빛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길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숨이 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던 날, 저는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제 발을 앞으로 내딛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끝내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한 사람에게 마지막 눈길조차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틈으로는 싸늘한 공기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현관 앞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익숙한 집, 그러나 제 것이 아니었던 공간을 떠나야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잠시 멈칫했지만 그 순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픈 엄마가 자는 것도 싫다던 그 말을. 그 말이 제 발목을 붙잡던 미련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어 주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아직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서니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과 작은 열쇠꾸러미 하나뿐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시작은 늘 작게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자 바람이 차갑게 스쳤습니다. 몸은 약했고 발걸음은 더뎠지만 마음속에 세운 다짐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며 갇혀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길 위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웠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길을 내가 지켜내야 한다고. 작은 찜질방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첫날이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막막함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기 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짐으로 남아있다는 무거운 낙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낙인을 떼어내고 제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나는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새로운 시작은 허락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찜질방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제보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되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의 집에 얹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 힘으로 밥을 벌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결심이 제 허기와 피로를 이겨내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구직 게시판 앞에 서서 오래된 안경 너머로 글자를 읽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을 원하거나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는 일자리였습니다. 제 나이와 몸으로는 어림없다는 시선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이 제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바쁜 발걸음이 오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늙은 몸이라도 성실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거절은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가 늘 벽이 되었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지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몸은 한없이 시려왔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말하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말.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며 무너진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우연히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 앞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단한 봉사와 돌봄 활동을 함께하지 않겠냐는 권유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작업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음식을 나르고 말벗이 필요한 이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보수는 적었지만 제 손으로 벌어들인 첫 돈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지폐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금덩이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집이 없어 방황하던 제게 복지관은 작은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미소를 지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길은 멀고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는 저를 더 큰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나날은 제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봉투에 들어오는 돈은 크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벌어낸 만큼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순간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아직 세상 속에 제 자리가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작아도 이제는 충분히 소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빛이 스며드는 순간 오늘도 살아있다는 감사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기운은 웃음과 대화 속에서 채워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하루 품삯으로는 방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숙소를 전전하며 지냈고 때로는 찜질방에서 다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내뱉던 그 말, 아픈 엄마가 자는 것도 싫다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제 귀를 때릴 때마다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말에 짓눌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곧 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작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요양보호사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 두려움이 앞섰지만 제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오히려 제게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낯선 노인의 눈빛에서 제 지난날의 외로움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정성껏 돌보았고 그 정성은 제 안의 상처를 서서히 덮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낡은 벽과 오래된 창문뿐이었지만 문패에 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 구석에서 눈치 보며 숨쉬는 삶이 아니라 제 공간에서 제 호흡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좁고 초라해도 이곳이야말로 제 자존심이 살아 숨쉬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작은 등불을 켜고 제 삶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가,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깊이 추락했는가. 그러나 그 추락이 있었기에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진 상처가 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길을 찾은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창틀에 올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 삶의 무대는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는 노인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가진 주인으로 서야 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새 아침을 맞을 때마다 저는 이제 숨이 트였습니다. 비록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그 벽은 제게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잠들 때는 고요했고 눈을 뜰 때는 제 호흡이 자유로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이렇게 값진 것인지 그제 알았습니다. 그 평온함이 제 몸을 서서히 회복시켰습니다. 일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밥을 챙겨드리는 일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돌봄을 받던 사람이 돌봄을 주는 자로 변한 순간 제 안에 숨겨졌던 힘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무렵 소식 하나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직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평이 많았고 생활은 빠듯해졌다고 주변에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했습니다. 저를 짐으로 여기던 그 집도 이제 버티기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척들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높이 들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수가 줄었고 술잔을 기웃거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아간다 한들 다시 짐 취급을 받을 뿐이라는 걸 이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게다가 제 발로 세운 작은 터전이 있었으니 그곳을 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웃으려 했습니다. 웃음이야말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밤이 오면 작은 방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의 눈치에 갇혀 숨죽이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옥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제 앞길을 밝히는 불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집에는 여전히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를 향해 차갑게 등을 돌리던 그들의 말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는 동안 저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법을 늦게나마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언젠가는 진짜 열매를 맺을 거라 믿었습니다. 늦은 밤 작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낯익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가게에서 잠시 일을 시작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관두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해졌고 빚이 쌓이며 그들의 집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누구든 붙잡을 것을 찾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대상이 언제나 따뜻한 품일 수는 없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등을 돌렸던 그날처럼 세상은 냉정하게 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냉정함이 지금은 그들 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했지만 등 뒤로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술 기운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갈등은 커졌고 서로의 탓을 하는 목소리가 벽을 울렸습니다. 그 집의 문틈에서 흘러나오던 싸늘한 공기가 이제는 불씨처럼 그들 자신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헌옷을 기워 입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상처는 결국 여기까지 이어진 길이었다고. 그들이 외면하던 손길은 이제는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졌다고. 저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들은 오히려 제 가족 같았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는 순간들 속에서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방을 가득 채웠고 고독을 몰아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지 못하게 제 스스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집세를 밀리기 시작했고 집주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그들이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된 숨을 고르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은 고요했지만 제 눈에는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어떤 손길이 다가와도 제 선택을 굽히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제 안에서 다시금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늦은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잠을 깨웠습니다. 처음엔 이웃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얼굴은 너무도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아들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희망 대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 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 날 짐으로 몰아내던 그들이 이제는 제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 곳이 없으니 당분간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그 말끝이 떨리자 제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부탁보다 먼저 떠오른 건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아픈 엄마가 자는 것도 싫다던 목소리, 문을 닫고 등을 돌리던 차가운 기척, 그날 이후 흘린 눈물이 다시 제 눈가에 맺히려 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길은 분명 예전과 달랐지만 저는 차갑게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제 발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문틈을 넘어 제 등을 붙잡으려 했지만 더 이상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발로 세운 삶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결심이 제 등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짐도 아닌 스스로의 주인으로 서야 한다고. 문 밖에서 이어지는 간절한 울음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결말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이 오자 문 앞은 고요해졌습니다. 밤새 이어지던 두 사람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낯선 자유와 단단한 고요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전날보다 훨씬 무겁고 동시에 훨씬 가벼웠습니다. 손바닥을 창틀에 올리자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외면, 아들의 침묵, 그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제 몸을 핥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발로 새로운 길을 걸어왔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다짐이 오늘의 제 등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낡은 방 안은 비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올려둔 종이와 펜을 집어들고 저는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이 공간이 곧 제 세계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속에 오랜만에 생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상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걷는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라 여겼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제 힘으로 웃고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이제는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라 스스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눈에 눈물이 아닌 미소를 머물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불빛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제 삶 같았습니다. 수많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릴 뿐 꺼지지 않는 불씨.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짐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고. 제 삶은 제 손으로 세워가야 한다고. 늦은 나이지만 그 늦음이 제게는 두 번째 기회가 되어주었다고. 그 믿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단단한 뿌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속에 작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제 삶도 끝내 스스로의 길을 밝히며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등을 돌린 건 차갑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길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제게 또 다른 힘이 되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